난리법석 들어갔는데 누가 머리 감고 있는 거 보고 너무 놀라서 안 보이는 척. 여기 네. 이게 맥박이 뛰는 곳에 뿌려야 한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자, 나가시죠. 축축축축축 예, 뭐 이 정도. 국내 1세대 조향사 우리 정미순 조향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조향사라고 하면 이제 그 향을 만들어내는. 네, 조향사는 향수만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우리가 접하는 것 중에서 향을 가진 모든 것에 향을 입히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뭐 과자. 방향제,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먹는 음료, 뭐 콜라나 사이다, 뭐 이런 그렇구나. 것까지. 예. 아니 근데 그 식품에도 어떻게 향을 입히는 건가요, 이게? 베스킨라빈스 31이 있죠. 예, 예. 그러면 31개 다 플레이버라고 하는데 맛과 향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향이 여러 가지이기 뭐 때문에 초코향, 바닐라향, 민트향 뭐 이렇게. 네네.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 향수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시절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터 조향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좀 아시고 접하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 이제 에스티 로더 여사가 제 롤 모델이었는데 아, 에스티 로더. 네. 아, 그분이 그냥 상표 이름이 아니고 그분이 네. 여사님이세요? 네, 미국의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기도 하고 창립자 성함이 에스티 로더. 가끔 가다가 예전에 네. 어머니께서 면세점 들릴 일 있으면 그 여사님 거 좀 사오라고. 저 형은 참 좋아하셨거든요. 아, 맞아요. 어머님들이 참 많이 좋아하셨죠. 네네네. 갈색병. 맞아요, 갈색병. 그분의 전기를 중학교 때 읽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전기를 읽다 보니까 조향사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도 네. 화학과를 우리 그 네. 나오셨나요? 향료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향료들은 전부 다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블렌딩하고 하는 데 있어서 화학적인 베이스가 도움이 되죠. 아니 이게 좀 그 대충 조향사님께서 한 몇 개의 향을 좀 구분하실 수 있는지. 저는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뭐 한 1000에서 2000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사이의 향을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셉이 또 좀 네. 약간 조향사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뿌려봤어요. 향수 좋아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너무 네. 좋아요. 전 자기 전에도 좀 향수를 네. 뿌리고 자거든요. 네, 잠뿌 향수라고 하죠. 자기 전에 뿌리는. 아, 잠뿌 향수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 본인이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향수를 뿌리고 자면은 잠이 잘 오는. 저는 잘 때는 오로지 그 이불 냄새와 아, 네네. 요게 그냥 딱 이렇게 수면을 취해야 되지 않는데 저는 이제 또 침대 뿌리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잠뿌 향수에다가 침대 쫙 뿌리면 네. 뭔가 그 우디향 향이 쫙 올라오면서 우디의 향수가 주무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그 샤워도 잘 안 하시는데 향수만 뿌려대는 분들이 좀 가끔 계시거든요. 네. 약간 네. 저를 이렇게 타겟으로 삼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은은한 향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네. 저는 약간 뭔가 빡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강하게 어필하는 네. 임팩트 있는 향. 만화나 이런 데서 보면 왜 주변이 네.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는 그 캐릭터도 있잖아요. 막. 저는 약간 제가 이것도 성공한 어떤 사업가 형님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향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 향을 뿌리면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뿌린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요? 실제로요? 예를 들어서 비주얼이 멋있지 않은 분들이 좋은 향기를 쓰면은 멋있어 보이거든요. 좋은 향기를 쓰면은 멋있어 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조 형사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 이게 이제 사실 향수하면은 보통 뿌리는 게 이제 여기 네. 이게 맥박이 뛰는 곳에 뿌려야 한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자, 나가시죠. 축축축축 예 뭐 이 정도. 아, 그러세요? 예. 저 같은 경우가 축, 예. 축, 축, 축 아래 축 하고 마지막에 위로 뿌려요. 네. 뿌리고 축. 그래서 한번 맞아야 됩니다. 와. 네, 맞아야 돼요. 축. 이게 뭐 어떻게 뿌리는 게 좀 맞는 겁니까? 향수 뿌릴 때 좋은 방법은 향수가 닿는 면적을 넓게 가져가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이 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어떤 포인트로 찍는 것보다는 네네네. 뿌리는 각도를 넓게 해서 약 30cm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 몸 전체에서 향이 나는. 혹시 그러면 유재석 씨를
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향이 저는 어떤 향이 어울릴까요?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좀 뵙기에는 되게 담백해 보이시는데 깊이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프레시한 향을 탑에 두고 베이스에다가는 좀 모시한, 차분한, 세련된 그런 느낌으로 우리 조세백이는 어떤 저는 향? 조세호 씨는 애니멀릭함이 있는 애니멀릭함은 이제 센슈얼한 느낌을 주거든요. 섹시함. 그래서 본인한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어요. 남자답고 자신감.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조향사님이 나오셨으니까 네네. 저희를 위한 한번 부탁을 한번 들어봐도 네네. 됩니까? 네. 두 분을 위한 향수 베이스를 제가 2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둘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시면은 베이스는 전체 향을 만들 때 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향은 좀 깨끗한 비누향 같은 느낌. 두 번째는 좀 시트러스 느낌. 그린하고 프레시한 향. 저는 첫 번째가 좋습니다. 그럼 첫 저는 번째. 오케이. 네. 네, 저는 두 번째. 그러면은 첫 번째 향 비누향 좋아하세요? 맞아요. 저 비누향 되게 좋아해요. 네. 은은한 향을 좋아해요. 예, 약간 비누향 느낌으로 반 정도를 베이스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향들을 블렌딩을 할 건데 유재석 씨는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네네네. 뭔가 저는 좀- 편안한 느낌으로 저는 하는 게 그런 걸 어울릴 것 좋아해요. 같아서 요거는 대나무 향이에요. 이게 와인 마시면 물로 헹구듯이 코를 헹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커피콩인데요. 후각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커피콩이요? 네. 그러네요.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거. 이거는 아니 커피콩을 하다 보니까 코가 다시 돌아오네요. 네, 후각이 돌아오죠. 요거는 이제 바다향인데요. 제가 좋아합니다. 약간 상쾌하면서 네. 예. 약간 바다 내음이라 그럴까요? 이제 바닷가에 그런 느낌. 있는 네. 호텔, 그런 느낌. 좋은 호텔에 가서 아침에 딱 예. 일어나서 리조트에서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플러스 거절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일 것 같은 느낌. 왠지 유재석 씨가 말을 걸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은. 약간 프레시해요 진짜. 저는 이건 조셉인가요? 섞었습니까? 블렌딩 안 했다. 네. 하셔야죠. 안 하시면 죄송해요. 조셉은 그냥 예. 어떤 느낌으로? 저는 조금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네. 좀 강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좀 이렇게 확 매력 어필할 수 있는 이 냄새 맡았을 때 이 사람 뭐지? 네. 딱 집에 가서도 생각나는? 요거는 이제 애니멀 계열의 향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 근데 애니멀 계열. 굉장히 아주 소량을 쓰잖아요. 극소량을 쓰면은 굉장히 섹시해지는 그래요? 그런 향이에요. 이게 애니멀 계열? 이야,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이거야 이거.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이거예요. 딱 느낌이 사자의 느낌이 확 나네. 이거. 나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요거는 베티버라는 향인데 요거 좀 남자를 젠틀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이제 유럽 분들이 좋다. 남자분들이 이 향을 되게 좋아해요. 뭔가 딱 슈트를 입었을 때 슈트를 입고 그쵸. 영국 그 모자를 쓴 네, 맞아요. 딱 영화 킹스맨이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이것도 한 2방울 넣을까요? 네. 자, 신사 2방울에 애니멀 2방울. 자, 어떤 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느낌이 점점 변했죠. 처음에는 프레시하게 시작을 했는데 네. 맞아. 센슈얼해지고 그다음에 약간 무게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딱 조영사님이 이게 이제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딱 조셉이 뿌리는 향수 냄새와 비슷해요. 진짜 좋아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진짜. 네, 잘 어울리신 것 고맙습니다. 같아요. 이게 저는 재밌었던 게 오만이라는 나라에 제가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향수 중에서도 최고급 네. 향수가 오만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나라 사람들은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같은 의상을 입고 있으니까 향으로. 어떻게 보면 향으로서 이제 본인을 이제 네.
보여준다. 네.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 향수가. 네. 근데 그건 뭐 구하기가 힘들어서 비싼 건가요? 아니면 그 중동에서 나는 그런 이제 사용하는 향수들은 좀 고급 향들이 많이 들어가요. 희귀한 향료들, 그 예를 들면 이제 침향이라고, 침향이라고 했었어요. 네, 맞아. 아가우드, 오우드 뭐 이런 향들이 가격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와 가격이 저는 너무 놀란 게 향수 뭐 사진 못했는데 150만 원. 그보다 더 같은데? 비싸요. 네, 막 침향 1kg당 2천만 원. 네. 황당한 향수 의뢰도 좀 있습니까? 병원 원장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중후한 원장님이 오셔서 첫사랑의 향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궁금하네요. 어떤 향을 만들어드렸습니까? 모 회사의 샴푸 향이었더라고요. 짱이다. 네.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뭐 샴푸 향이 진짜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장범준 씨의 노래도 있잖아요. 흔들리는 꽃들 들 속에서 네, 샴푸 향. 이거 샴푸 향이구나. 샴푸 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향으로 강한 인상을 줬거나 향으로 좀 기억하는 그 사람이 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혼 전에 사용을 했던 그런 향수라던가 이런 게 이제 그 시절에 뭐 좋았던 시절을 연상시키는. 저도 그 한참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돌아다닐 때 캘라인 이터너티 네. 그 향수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그 향수 냄새만 맡으면 좀 그 시절이 좀 떠오르긴 해요. 네. 그리고 항상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쓰시던 스킨 로션이 네. 올드 스파이스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의 네. 예전에 그 향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 몸에선 항상 그 향이 났던. 네. 맞습니다. 네. 향이라는 건 연상 효과가 있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과 같이 향이 기억이 돼요. 그러면 그 향을 맡으면 옛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죠. 화제가 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강남역 럭지가 진짜 난리법석 들어갔는데 누가 머리 감고 있는 거 보고 너무 놀라서 안 보이는 척. 머리 감던 사람 저입니다. 관종인 나는 흔쾌히 머리를 내드렸고 심지어 드라이어로 말려도 주셨어요. 강남역 럭에서 조교해봤습니다. 직원분의 추천으로 해봤는데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주변 사람들도 쳐다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이상한 희열을 느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머리 감는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당연히 원하시는 고객님한테만 어. 이루어지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일단 저희가 먼저 권유를 해드려요. 어떻게 예를 권유를 들면 제가 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안녕하세요. 샴푸 어디? 한포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요? 같이 네. 보실까요? 네. 일단 먼저 혼자 좀 보여주세요. 천천히 네. 한번. 이게 냄새가 혹시 저희 샴푸 제품 사용해 보신 적 오늘 처음이어서. 처음이세요? 네. 혹시 그러면 괜찮으시면 네네.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혹시 고객님 헤어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좀 원하시는 효능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머리가 머리 감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 한 5일 됐습니다. 잘 됐다. 그러면 저희랑 같이 가셔서 오늘 여기서 같이 감고 가요. 그래요? 근데 머리를 여기 감는다고? 그럼요. 저희 드라이기부터 감고 시작해서 빗이랑 수건이랑 다 있어요. 진짜요? 그럼요. 예. 가시죠. 이렇게. 야, 근데 이게 손님하고 금방 친해지기가 쉽지가 진짜. 않은데. 왜냐면 손님 쪽에서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을 이제 앞둔 부부들이 물건을 사러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입욕제를 산다고 하셔서 직원들을 모으죠. 여러분 이렇게 불러서 박수. 두 분 다음 주에 결혼하신대요. 같이 이제 축하를 하는 거예요. 같이 축하를. 저는 아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몰래 그냥 구입해서 가고 싶은데 갑자기 여기요. 근데 내 주위에 사람.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것들로 인해서 좀 고객들이랑 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MBTI가 ENFP라고 했는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하고 좀 이게 좀 딱 맞는 것 같으세요? 네, 잘 맞고 사람 되게 좋아하고 아, 그러세요. 활발하고 시끄럽고 네, 맞아요. MFP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컬치는 스타일이라고 정확해요. 맞아요. 근데 그다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 조셉은 아, 나 진짜 설쳐요. 설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설쳐요. 아니 그 저 일한 지 한 10년 차라고 했는데 몇 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22살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오, 오래되셨고. 아니 근데 이게 저 내 안에 있는 세일즈 DNA를 20살에 발견하셨다고요? 제가 우리 회사에 오기 전에 스무디 왕이라는 그 아 거기 계셨구나.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전국 매장에서 컴피티션을 했었어요. 야.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1등을 했고 500개를 팔았고 제가 2등이 200개였는데 2등이랑 거의 개수 차이가 한 300개 정도 차이가 아니 날 근데 나 정도로 그게 궁금한데 이걸 어떻게 했길래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음료를 더 팔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때 스무디를 드실 때 1,000원만 추가를 하시면 브레디라는 빵을 드렸어요. 예. 네, 그래서 꼭 모든 고객님들에게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 권유를. 대부분 많은 고객님들은 좋은 건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되게 잘 구매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매출이 네, 그래서 1등을 하고 저희 점장님은 제가 베트남을 보내드렸어요. 보상으로. 1등을 해서. 그리고 다른 지점에서 얘가 걔야? 얘가 그렇게 잘 파는 애야? 라고 막 견학도 오고 보고 오셨어요. 듣자 하니까 매니저님이 지금 있는 월드몰 매출을 2년 만에 2배 가까이 끌어올렸다고요? 자랑이지만 그때 이제 19년 10월에 오게 돼서 이번 달까지. 아니 전 그러면은- 세계 매장 1000개 중에 매출 1등을 여러 번 했어요? 전 세계? 제가 이제 월드몰 있기 전에 명동 매장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명동에 있었을 때 저희가 영국 브랜드잖아요. 영국을 제치고서 글로벌 이제 1000개 또 1등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와 대박이야. 전 세계 매출 1등을 했다라는 건 진짜 지금 매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저희는 이제 30명의 와, 그럼 꽤 큰 매장. 네, 맞아요. 제가 매장 매니저로서 그 매장 샵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사실 관리하는 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다들 성격도 다르고 좀 이제 다 자아들도 다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다르죠. 이 친구들을 하나로 합치는 데가 아무래도 어려움은 있죠. 저는 저만의 약간 슬로건 같은 게 있는데 오늘 하루도 정말 즐겁게 일하자. 좀 속상한 일들도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 때문에 기분을 망치면서까지 오늘 여기서 일을 하고 또 하루에도 집에 가는 중에 기분이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도 계속 그런 거를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좀 감정적으로도 힘들 때가 좀 많잖아요. 고객님이 오시면은 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편인데 저보고 왜 따라오냐고 저리 가라고 왜 이렇게 강아지처럼 쫓아다니냐 막 이래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갔는데 매니저님이 그때 옆에서 다독여주면서 너가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면서 저렇게 막 달래주고 비타 음료 사주시고 위로가 많이 되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럴 때 좀 매니저님 바라만 봐도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고 제 표정만 봐도 딱 어떤 상태구나 약간 잘 아시거든요. 제 인생에서 다시는 못 만날 직장 상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조그만 배려가 또 나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죠. 맞아요. 예. 손님이 어린 자녀와 함께 와 있을 때는 응대가 또 좀 약간 달라진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5살 된 이제 자녀를 두신 고객님께서 오셨어요. 아이가 아무래도 5살이다 보면 되게 이제 천방지축이고 여기저기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호기심도 그래서,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명이 아이를 케어를 해줘요. 신나게 놀아줘요. 거품으로도 같이 놀아주고 정말 편하게 쇼핑을 하게 도와드렸어요. 구매를 하시고 나가시면서 되게 기분 좋은 말을 들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쇼핑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다. 힘들어요. 근데 20분 동안 정말 아이 걱정 안 하고 너무 편하게 쇼핑해서 고맙다라고 해주시면서 칭찬글도 써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디를 이렇게 가면은 내가 사고 싶은 것만 빨리 사고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자녀가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쇼핑하는데 굉장히 참 좋죠. 그렇죠. 회사에 좀 특별한 복지가 있다고 그래요?
일단은 첫 번째는 비혼식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건 뭡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이제 축의금과 유급휴가를 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결혼을 하지 않겠다 네. 선언하는 임직원들한테 똑같은 유급휴가 혜택을 주시는 거. 축의금을 드리는 아하. 근데 만약에 비혼을 선언했어요. 네. 아 저는 비혼 선언하겠습니다. 받았어요. 네. 저 죄송한데 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축의금은 못 받으시겠죠. 아 축의금은 못 받지만. 동료들에게 축의금은 이거 참 또 굉장히 야. 꼭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비혼식 않을까. 하실 거예요? 네? 비혼식. 저요? 예. 하실 거면 얘기를 하세요. 저는 뭐 비혼식 하고 싶은 그럼 제가 마음은 또 사회를 보고 저요? 네. 그러면 제가 사회는 내가 봐야죠. 그럼 저랑 남창이랑 같이 입장할게요. 아니 그만 하세요. 네네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반려동물 수당. 이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왜 육아 수당을 받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런 것처럼 강아지나 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면 월급과는 별개로 매달 5만 원. 반려동물 수당. 그리고 그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휴가도 따로 주시고요. 이야. 네. 가족이니까요.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많긴 한데 올리브 B에 갔는데 예. 제가 이제 뭐 좀 즐겨 원래 쓰던 제품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사려고 이렇게 집었는데 옆에서 어떤 고객님이 그걸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보고 계시냐 고민하는 거 같길래 이거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정말 좋다. 야. 일단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의 스토리를 담다 현재 가장 핫한 광고를 만들고 있는 심우석 감독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맞으셨네. 감독님 맞으시네. 일단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돌고래이라고 이제 광고랑 뭐 영화랑 이제 제작하고 있는 팀의 감독이자 대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좀 뭉쳐서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들이 샷이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액션들이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에 툭툭툭 이렇게 잘라서 그냥 내려줘. 약간 바꿀게요. 레디. 액션. 그 천만 광고를 만드는 감독님으로 광고계 봉준호라고 좀 불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인기를 좀 실감하십니까? 아니, 광고계 봉준호 얘기는 이제 작가님이 그냥 쓰신 것 같고 아 그래요? 아직 그 정도로 업계에 많이 소문이 나진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야, 근데 저는 감독님의 이름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어서 와 정말 핫한 감독님이시죠. 아 그래요? 네, 최근에는 저는 이 영상을 진짜 한 10번 봤을 거예요. 난 진짜 와 어떻게 한국을 대표한 아역배우 김가훈에게 어린 연극제 따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뭐야? 오 불쌍한 햄릿이여, 아비를 독살한 뱀이 지금 아비의 왕관을 쓰고 있구나. 멈춰라! 대구다, 우리 대구. 그 검의 주인은 바로 아더와 이거 거의 뭐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영화 아니에요? 블록버스터. 이거 거의?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영화 아니에요? 블록버스터. 이거 거의? 블랙 네. 예, 블록버스터. 요즘 우리가 좀 공통점이 있네요. 서로의 말 꼬투리를 이거 가만 못 보시죠?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좀 어떻게 다 캐스팅을 했습니까? 이게 사실 배우분들이 많이 양보를 해주셨어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보자라고 접근을 하고 그 취지에 좀 공감을 해주셔서 신구 선생님은 저랑 이제 작업을 3번 정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신구 선생님 되게 감사했던 게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저희가 찍은 그 어떤 필름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나리오 좋다 그냥 출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했죠. 아니 근데 요즘 이제 사실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광고가 나오면 사실 5초도 안 돼서 뭐 이제 스킵을 누르고 사실 요즘 이런 시대예요. 이런 데에서 일부러 감독님 광고를 찾아본다. 이거 사실 굉장히 좀 대단한 일 같아요. 예, 광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제한 같은 건데 스킵을 못 누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광고 영상을 본 시간만큼
뭐 감동이 됐든 웃음이 됐든 이제 그런 거를 좀 전달을 하면서 광고나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기존의 예를 들면 이제 전통적인 뭐 어떤 TV 광고도 있지만 왜 갑자기 조셉을 보고 우셨어요? 아니 그냥 너무 친근해가지고. 아, 두 분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TV로 봐. 지금 연애 보시듯이 좀 아니 약간- 근데 그냥 되게 오래 본 사람 같이 느껴요. 저랑 동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세요? 저 82년생. 82년생? 예, 예. 01학번이신. 저는 고졸이라서. 그러세요? 아. 저도 고졸입니다. 예. 대퇴. 예. 처음에 저희 받았을 때 나이가 40이라고 돼 있으시길래 네, 마흔이시잖아요. 저 이제 내년에 40이 되는 거죠. 저도예요. 야, 그 동갑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또- 예민하셨어요, 마흔 되는 거에? 그냥 싫어가지고요. 뭐가요? 마흔 되는 게. 왜요? 그럼 뭐 몇 살로 계속 있고 싶으세요? 지금이요. 그냥 39이요. 왜요? 그냥 마흔이 싫으니까. 40대가 되면 뭔가 뭔지 알잖아요. 그냥 아니 근데 이게 감독님이 만든 회사가 이게 돌고 대단히 뭐예요 이게? 이제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옛날에는 어거지로 뭔가 의미 부여를. 예. 근데 그게 더 구차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 뜻이 없다. 아 그냥 그렇게. 예. 보통 이제 영상을 만드는 프로덕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름을 되게 막 폼잡고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TVN 막 이렇게. 아니 좀 폼 잡았구나. 그러니까 뭔가 영문으로 그럴 줄 알았어. TVN도 좀 폼 잡았구나. 근데 듣고 보니까 MBC는 문화방송, KBS는 한국방송공사, TVN은 뭐예요? 아무도 몰라. 아니면 뭐 네트워크 아니 아닌가? 이러면은 감독님 얘기대로 폼 잡으려고 만든 거밖에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네. 토탈 버라이어티 네트워크. 아마 저기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그 유퀴즈를 또 보시거든요. 우리 TVN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사장님 알아냈습니다. TVN은요 토탈 버라이어티 네트워크. 바로 그것이 TVN이죠. 아니 그 저 우리 처음 요 광고 회사가 좀 본격적으로 좀 알려지게 된 광고가 어떤 광고입니까? 아 그 안정환 선수랑 카메라 광고를 찍었었어요. 정글에서 네. 그 사진 찍고 있다가 곰한테 잡아먹히는 거. 네, 맞아요. 야, 이거 내용이 상당히 쇼킹하네. 아, 광고에서 주인공이 죽는 광고는 나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거예요, 사실. TV 광고에서 금기시되는 것들. TV 광고의 클리셰들을 이제 전복시키는 방향으로 만든 거죠. 그 광고주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안정환 선수가 이제 곰한테 잡아먹혀서 영정 사진이 뜨거든요. 네. 영상 사진은 떠요. 예. 근데 그건 좀 위험하다. 알겠다. 그러고 곰 에피소드를 몰래 찍었어요. 또 안 찍는다 그래놓고. 그런 다음에 편집해가지고 광고주한테 보여준 거죠. 지금 흐름이 이렇고 이 포인트가 들어가 줘야지 이 전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감사하게도 광고주도 오케이를 했고 그게 완전히 터져가지고. 예, 터져버려가지고. 저희 팀이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는 광고를 많이 만들거든요. 만드는 순간 제 손에선 떠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보는 사람들 몫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든다. 그냥 지금 맡은 거를 최고의 결과로 만든다 라는 생각만 있고 자기 맘대로 진짜 아무도 그를 거슬 수 없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본 분들 중에. 네. 장의사 좀 불러주겠나? 관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 오동나무 코트를 입혀주마. 우리 상구 씨 오랜만이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안 돼! 혹시나 근데 저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시다 보면 캐스팅 올라왔다가 이제 된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잖아요. 예. 혹시 제 이름이 살짝이라도 보였던 적이 있습니까? 아 근데 저희는 보통 저희가 캐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나리오 기획을 저희가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야, 친구한테 캐스팅 되고 싶어서 안 달랐어. 난리 났어. 캐스팅 되고 싶어서 난리. 지혜야! 한번 살짝.
사실 연극의 왕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예. 아이디어를 처음에 짰던 게 저는 유재석 씨였거든요. 저는 유재석 씨였거든요. 제가 제일 욕심나는 그 모델이 유재석 씨랑 김연아 씨예요.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근데 웃음소리가 너무 크다. 유재석 씨랑 아니 조세호 씨랑 김연아 씨. 아니 솔직히 유재석 씨가 김연아 씨였으니까 네. 저는 좀 이따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좀 이따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니 뭐 감독님 새우 좀 껴줘요. 일단은 새우 김연아- 좀 껴줘요. 아니, 그러니까 꼈잖아요 지금. 근데 빼요. 왜요? 빼도 돼요. 아니 넣었잖아. 아니. 아 이게 기분 좋겠습니까? 아저 넣어줘. 감독님 넣어줘. 그럼 뺄게요. 일단 빼요. 빼고 유재석 넣어, 김연아 넣어. 얘기해요. 감독님 넣어줘. 해줘요. 일단 아니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거의 신성시되고 있는 그 예. 이미지. 그걸 부셔버리고 싶다. 내 생각은 예. 왜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못 봤으니까 너무 즐거워할 것 같은 거예요. 재밌겠다. 그 모습을. 그러면 거기에 새우도 한번 넣어서 한번 좀 기획을 한번 해주세요. 근데 싫다 그러는데. 제가 언제 싫다 그랬어요? 야, 그게 아니라 그런 느낌의 싫다가 아니라 진짜 감독님 감독님 한번 넣어줘요. 아니, 근데- 힘 있을 때 아니, 한번 그게 넣어줘. 아니라- 아이, 스탠바이 30분 전에 해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유퀴즈를 유튜브에서 계속 무한으로 스트리밍이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그걸 봤거든요. 예. 예. 조세호 씨가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무슨 말을 하다가 그 유재석 씨가 계속 끊어요. 예. 네? 하면서 거기서 넘어가 컷이. 그게 너무 웃겨요. 이거 너무 웃겨. 우리의 또 이 좋아하시는 분들의 좋아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리고 유재석 씨는 그거를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겁죠. 그러니까 저는 유퀴즈가 되게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유재석 씨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맞아요. 예전에 막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시면은 팀을 이끌고 막 가는 그 부담감이 좀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막 말 끊고 막 신나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즐거워 보여. 그러니까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제 최애들이에요. 최애들. 대중들도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즐거워하는 거를 저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좀 제작한 광고가 총 몇 편 정도 됩니까? 저는 많지가 않아요. 저희 팀이 20편이 안 될걸요? 20편 정도 된다고 지금 여기. 아니 그 좀 그 아이디어 회의는 좀 어떻게 하는 편인지. 저희는 사실 그 감독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부터 연출하고 편집하는 것까지 다. 다 그냥 맡겨요. 그래서 그 감독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어떻게든 뽑아내게. 거의 그냥 지금 좋은 것들이 모인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이 좀 중심을 잡고 그 사람의 개성이 이제 들어가서 뭔가 하나의 콘텐츠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했더라? 계란 삶아야지. 여기는 20에서 29종원 친구들이고요. 이거는 64종원. 아이, 큰 거 시킬 거야. 팀원들은 몇 분이세요? 저희 11명이요. 11분이세요. 10명의 팀원을 사실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신 거니까 이 부담도 좀 굉장히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월급도 본인이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줘야죠. 이제 저희 팀이 그 잘 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치고 들어왔다,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완전 바닥에서 되게 오랜 기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빚도 많이 쌓이고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사실은 안정환 선수 나왔던 그 광고가 그 타이밍이 딱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만약에 이게 안 터지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회사를.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20대 후반에 빚이 3억 5천이 있으셨다고. 그렇죠.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까지 이 업체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랑 같이 가고 있는 이제 팀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그 신우석이라는 사람은 빚만 쌓여가고 있고 어떠한 뭐 비전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이고 내 재능이 어디까지인지 보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컸지만 저희가 히트작을 내놓기까지 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7년 동안 옆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월급을
준다고 해봤자 얼마나 줬겠어요, 얘네들한테. 빚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에서. 근데 얘네들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믿고 계속 같이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죠. 그때 같이 살았어요. 그래. 아예 집을 살았으니까 뭐 집에 들어갈 일이 있나? 그냥 저희끼리 뭔가를 같이 하면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뭐 버텼죠. Keine Enttäuschung, kein einziges Mal, aber dir ist alles egal. Niemand siehst du sich wachsen. 아, 이게 참 저 지금은 빚을 다 갚았습니까, 감독님? 갚은 지는 좀 됐죠. 이제 좀 약간 플러스. 아, 감독님 이 정도 여유는 된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여유는 되시는 겁니까? 사실 그 실감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 혼자 먹는데 2개 시키고. 그럼 어차피 다 못 먹어. 근데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알지. 그러니까 알아. 이게 되게 그러니까 또 아까우니까 다 먹긴 하는데.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딱 스타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옷 같은 거 사러 갈 때도 왜냐면 저 스타일 딱 보자마자 요 가디건 안에 요 빨간 색깔 스카프가 굉장히 좀 멋스러워 보여서 요거 약간 좀 노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네, 여기 안에 있잖아요. 안에가 이게 슬쩍슬쩍 보이면서 그래도 뭔가 좀 챙겨 입은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딱 보면 딱 느낌이 아는데 이런 것도 예전에는 좀 살까 말까 고민했다면 지금은 좀 그래도 뭐 한 번에 조금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행 가면은 그 도시에서 옷을 사거든요. 왜냐면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렇죠. 기억에 남아요. 그때.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I love 뉴욕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그거 못 사. 그거밖에 못 사. 옛날에는 가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내가 다녀온 곳을 상징할 수 있는. 파리에 가면 에펠탑 그려진 그밖에 못 사. 그냥 그게 최선이야 나한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정도인 거죠. 아니 그 감독님은 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사실 어디서 얻는지는 모르겠고 언제 얻는지는 안다. 언제 얻어요? 데드라인. 데드라인. 예, 저는 그렇게 대답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인터뷰하신 분이 되게 포장해서 싫었더라고요. 뭐라고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아이디어 그런 식으로 썼어.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무 대답을 막 했고 그분이 정말 고민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자님도 참 글을 잘 써.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참 기가 막혀요 진짜. 그분의 고민했던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극한에 몰아쳤을 우리 때 저 조셉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습니까? 저요? 네. 저 아이디어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조셉 아니, 됐어. 있어요. 내가 괜한 얘기했다. 아니. 저도 이제 자, 우리 뭐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혹시 늘 가슴속에 담고 사는 누군가의 말이 있을까요, 오늘은? 마키아벨리가 한 말이 있거든요. 뭐 강한 거 하나 던지네요. 잠시만요. 마키아벨리. 혹시 어디 나라? 이탈리아 걸요. 그래요? 아닌가? 우리 셋이 합치면 나와요. 우리 합치잖아요. 국주론. 국주론. 군주론. 국주가 매봐요, 국주가. 군주론. 네, 군주론. 어쨌든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의역이 있긴 한데 위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험을 해라.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하든 뭔가 맞아. 재능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용기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죠. 용기가 있어야지 재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 당시 처음에 마키아벨리가 우리를 얘기한 거네요. 그때 도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감독님도 오늘 만난 거예요. 진짜.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셋이 뭐 하나 합시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야, 그만해. 조셉. 내가 제 욕심이 아니라. 에이, 진짜. 진짜. 새해부터 제일 추접스러웠어. 진짜. 유퀴즈? 예스. 1886년 한성 주보에 실린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광고는 광고라는 말 대신 이것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회사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마음속의 생각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한다 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의 생각을 숨김없이 말한다. 3, 2, 1. 선전. 선전. 정답은요? 네, 정답은 고백입니다. 고백? 고백이라고요? 고백. 자, 여기서 또 하나 뽑아보시죠. 근데 여기서 또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어? 자, 옥수수 세트. 야, 오늘 뭐. 아니 근데 옥수수 세트면 실제 옥수수를 주면 좋은데 차라리. 아, 옥수수 세트? 네, 또 아마 또 얄궂은 거 나올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뭐죠? 모자예요.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가시죠, 뭐 저희 여기도. 지금 이게 저 직장 생활에 내지는 이 도시의 삶에 좀 지치신 분들이 갑자기 누워 계셨다가도 이렇게 좀 일어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쁘고 뭐 조그만 카페를 가서 야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맞아요. 아니 저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인생 이모작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조그만 카페. 네. 예. 아, 너 진짜로요? 예. 저에게는 토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아, 근데 되게 손님들이 피곤하겠네. 160. 지금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이제 4년 됐어요. 4년. 벌써요? 네, 2017년에. 원래는 그럼 카페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6살에 서울 올라와서 뮤지컬 무대 미술을 했어요. 네. 제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워낙 그 일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 시급이 아마 한 5천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10,000원 이상을 받았던 시급으로? 시급으로 10,000원 이상을 받았던 때죠. 아니 근데 그런 일을 그만두고 옥천에다 카페를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또 고시원 생활을 했거든요. 창문도 없는 고시원이었어요. 근데 딱 누워있으면 마치 관 속에 누워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무것도 없고 딱 1.5평이거든요. 침대에 딱 누워있으면 막 숨이 막혀서 누워있는데 그날 엄청 힘들었어요. 온몸에 페인트 칠 돼 있고 손톱 사이에 페인트 칠 가득 돼 있고 머리에도 막 묻어 있고 샤워를 막 했는데도 안 없어져요. 딱 하고 누웠는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천장을 딱 봤는데 그 누런 천장에서 뭔가 내 모습이 약간 비치는 듯한 느낌? 그 누런 천장이 나갔기도 하고 그런 찌든 내 모습이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일까? 이런 정말 보람이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작품이 꽤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신경 써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칠 대로 너무 지친 거죠. 근데 그 딱 프로젝트 끝나고 쉬는 날이 며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딱 그 서울 올라올 때도 배낭 하나 딱 메고 왔는데 배낭 하나 딱 메고 내려가는 버스를 딱 탔어요. 집에 가서 좀 쉬다 와야지. 딱 했는데 근데 내려올 때 막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떤 감정이 드시던가요? 뭔가 제가 꿈꿔왔던 일을 살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뭔가 복잡한 마음들이 생기면서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울었어요. 차에서. 뭔가 막 되게 후련했나 봐요. 뭔가 내 인생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좀 있기도 했고 뭔가 이상했어요. 꿈을 약간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런 현실이, 서울이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버티려면 어떻게 보면 그 핸드폰 충전하듯이 썼으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날 충전할 수 있는 그 아무런 것도 없는 곳이 서울이었던 거예요. 올라갈 때는 설레임과 꿈을 가득 싣고 갔다면 내려올 때는 이제 지친 마음을 들고 돌아왔던 거예요. 딱 했는데
집이 딱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산 있고 물 흐르고 이게 너무 좋아서 앞에 그냥 바람 소리만 들어도 엄청 행복해요. 저희 다 금강이 엄청 예쁘거든요. 아 금강. 그 휴게소 중에 그 네, 맞아요. 금강 휴게소가 그 옆에예요. 아 그래요? 엄청 딱 앞에는 딱 강, 뒤에는 산. 창문만 딱 열면 앞에서 막 낙엽이 흩날리고 있고 강 흐르고 있고 물소리, 바람소리, 아침에 닭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마을 풍경 지금 나의 옥천은 그냥 큰 둥지 같은 느낌이었죠. 쉬다 보니까 6년째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냥 안 올라가고 있어요. 한 2달 정도 제가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누워만 있었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딸기 농사를 져요. 그래서 야 누워만 있지 말고 딸기 좀 같이 심자. 밥 먹어도 아버님도 넌지시 좀 얘기를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야, 그거 너만 있지 말고. 어?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농사가. 아, 진짜요? 이거 파서 이렇게 딸기 넣는 이 단순 노동이 그래서 2년 정도 딸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딸기 농사를 하시려고. 한데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몸이 아픈 거예요. 왜요? 이상하게. 왜 그러죠? 병원에 갔죠? 딸기 알러지가 있습니다. 아니 딸기를 2년 공부했는데 이파리에 아 이파리 있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 열매만 먹고 다녔지 뭐 이파리 하는. 야 거기서 야 이거 무지하게 현타 오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딸기가 나오잖아요. 아, 이 판매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농사다라고 이렇게. 근데 딱 통장을 딱 봤는데 딱 500만 원 있는 거예요. 500만 원.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임대 이런 것도 안 써 있어요. 공인중개사도 없어요 이 시골에.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저기 건물 누구 거예요? 저 사자 할아버지 저한테 임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엄청 싸게 100에 15만 원에. 와 100에 15. 네. 이렇게 해서 혼자 이제 인테리어 다 부신 다음에 철거도 다 직접 하고 상수도 끌어오는데 한 50만 원 들고 인테리어 하는데 한 300? 그다음에 집게 한 50만 원. 인테리어 하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저희는 이제 머신이 없어요 대신. 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어요. 다 핸드드립으로. 아니, 그래도 카페면 일단 그죠 이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로 제가 500만 원 투자했다 했잖아요. 네. 저 첫 달에 660만 원 찍었어요. 매출이? 네. 첫 달에만. 어떻게 첫 달에 660이? 저희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주변 마을까지 카페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커피숍 생겼디야. 하면서 처음으로 싹 오르는 거예요. 하루에 와 80점, 100점씩 내리니까 핸드드립으로. 야, 이거 기계. 와, 이거 오픈해요. 지금은 커피 기계 있습니까? 와이프가 선물로 사줬어요. 네. 아니 잠깐만 지금 결혼을 좀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열흘 됐어요. 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 가게 이름이 네. 언제든지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름이 뭐예요? 저희 토닥토닥 해준다고 해서 카페 토닥. 토닥거든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게 토닥이라고 지은 이유가 지금 딱 망하면 이제 통닭집으로 바꾸려고. 그냥 이응이랑 리을만 아 진짜로? 그러면 주요 고객층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 주민 전부죠. 어떻게 보면 전부 오시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한 4시쯤에 네. 이제 가방 딱 메고 싹 뛰어와요. 왜냐면 저희 옛날 게임기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와서 뭐 있을 수 있고 어르신들도 오실 수 있고 그 근방에 사랑방이 됐네요. 맞아요. 사랑방이. 아지트. 아지트가. 잘 되는 시기가 좀 따로 있습니까?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번기 때 그 이제 일꾼들한테 또 잘 나가는 커피가 또 있어요. 그때 뭐예요? 찜 쉐이크라고 해서 네. 우유에다가 이제 믹스 커피 3개를 타서 야, 세 개를 맛있겠다. 타. 맛있겠다. 어떤 분은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보다 더 맛있다고. 아니 근데 맛있겠다. 믹스커피 3개 우유에다 믹스커피 3봉지면은 시원하게. 절대 물 안 타요. 얼음 딱 6개 넣고. 딱 하면 그 당도 쫙 올라가고 이제 뭐 멜론 사이다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멜론 사이다는? 제 아이들만의 시크릿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시킬 수 있어요. 어른은 안 돼요? 어른 안 돼요. 야, 아이들만 멜론, 시킬 야 수 이거 있어요. 먹고 싶은데 멜사 나 좋아하는데. 뭐예요? 나 탄산 좋아하는데. 사이다에다가 메론 시럽 타서 주거든요. 겨울에 이제 딸기 음료를 하는데 네. 저희 딸기 농사를 지니까 딸기를 안 아끼죠. 딸기를 한 14개, 15개 얼음도 안 넣고 우유만 딸기를 14개, 15개. 그럼 뭐 널린 게 딸기인데요. 100% 딸기. 아침에 따온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카페를 그곳에 없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이런 킬러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야. 예? 아니 킬러. 이거 딱 봐도 맛있겠잖아. 그럼 제일 비싼 메뉴가 뭐예요? 가게에서? 저희 떡볶이. 떡볶이도 팔아요? 네, 떡볶이. 4,000원. 네, 냄비에다가 직접 끓여가지고. 맛있겠다. 그 분식 같은 거는 와이프가 꿈이 초등학교 앞에, 시골 초등학교 앞에 분식집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다가 주방을 만들어줬거든요. 마음껏 하라고. 그래서 쿠키도 만들고 떡볶이도 하고 튀김도 하고 막 그래요. 배달도 좀 가십니까? 배달 이제 그 농번기 때 이제 네. 바쁘시니까 여기 커피 10잔만 갖다 줘. 그럼 가요? 원래는 보드를 타고 갔었거든요. 보드요? 아 가까우니까 이렇게 보드 타면서 근데 한 번 엎은 적이 있는 거예요. 어쩌가지고 꽉 이렇게. 아 근데 왜 보드를 탔어요? 아, 나 젊으니까 막 나, 이렇게. 나 젊다 이런 거 과시하려고. 불편한 거 없어요? 불편한 거요? 뭐 제가 그 3개월 오픈하고 3개월 만에 차 사고가 엄청 크게 났어요. 예. 운전하다가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나왔구나. 제가 2바퀴를 돌았거든요, 차를. 그래서 40분 동안 거꾸로 누워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여기서는 상상도 못 하겠죠. 아무도 안 지나가. 40분 동안 혼자 있었다고요? 저 누워가지고 엄마 하면서 막 울면서 발로 클락션 누르면서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본인이 너무 아니 지나가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지나가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분쯤에 지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한 분이 천천히 가지고 그거 뭔 일이에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 지금 핸드폰 없으니까 집에 가서 전화해줄게. 아니 본인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팔을 이렇게 다쳤어요. 팔을 이렇게 다쳤어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휴대폰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다. 아이 크게 다치셨네. 네. 울었다니까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생은 사계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 사계절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긴 장마가 있을 수도 있고 커다란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봄은 언제나 꽃이 피고 여름은 언제나 찬란하고 가을은 언제나 아름답고 겨울은 언제나 따뜻하니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은 사계절이다. 좀 어디서 써먹어야겠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행사를 할 때 마무리에 이런 좋은 멘트들 하나씩 하면 좋거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하니까 또 뭐 인생을 비유한다면 사계절이다. 여러분들 뭐 사계절 같은 그런 삶 되세요. 무슨 사계절 같은 모습으로 뭐 얼굴을 4조각을 낼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